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 김술래 국회의원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김명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의를 촉구함.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7조에 따라 전당대회 선거일 이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론 내기로 하였으며,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건데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신 대로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명 의원만 제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 윤리위원회 결정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저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김진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출마를 한 상태예요. 근데 저분들을 만약에 출마를 못하도록, 이제 저기서 징계가 되면 출마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반발을 의식한 것 같고. 당규에도 뭐 위반된다고. 당규에도 위반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실 지도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 그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윤리에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이러니까 또 만약에 저 두 사람이 징계가 돼서 물론 최종 결정은 비대위에서 합니다만 그렇게 돼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됐을 때는 또 저 두 분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하게 됐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종명 의원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분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분은 당 그 선거에 출마했으니까 징계를 유보한 거죠. 유보하고 본인만 징계를 당했다? 그러면 저분이 또 반발할 수도 있겠죠. 물론 중앙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무마시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출마한 사람은 그냥 괜찮고 나 혼자 제명당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진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발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세요. 이종명 의원하고 거의 제가 볼 때 별 차이도 없는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5.18 희생자들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볼 땐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마다 이제 지금 당장 주말에 그 광화문에 집회 열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전당대회 흥행을 노리고 있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의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후보 등록 전에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그거를 후보 등록이라고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좀 시선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려웠던 것 같은 게요. 12일 날 후보 등록을 했어요, 저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직전에 윤리위에다 회부를 했다고 하지만 윤리위 위원들이 이제 의결 종족수를 맞출 만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 어제 다 못 끝내고 오늘 다시 모일 때도 사실 인원들이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아마 아침에 7시 반 이렇게 모이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위에 이렇게 빨리 회부된 것도 결정이 이렇게 빨리 난 것도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적인 어떤 그런 그 분노나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지 사실 하루 만에 윤리위에 회부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1차에서 바로 결정이 나고 이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당원 당규상으로도 보면 윤리위를 개최해서 이제 징계가 결정되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게 후보자를 먼저 등록을 해놓은 상태면 회부가 먼저 됐다 하더라도 윤리위 회의 자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 징계 여부도 그 이후에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내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이든 후보 등록하고 나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서 신분 보장을 해줘요. 후보를 등록하고 나면. 그러니까 윤리위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거를 전당대회 끝나고 하도록 대부분의 정당은 신분 보장을 해줘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전 투구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반사적 이익을 얻은 거죠. 그거하고 같은 사례가 아니지만 신분 보장의 그 당규의 반사적 이익을 얻었는데 이게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지만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이게 제명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당내에서 제명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의원총회가 소집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명이 안 이루어지고 또 재심 청구를 하면 중앙윤리위가 다시 소집되고 또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 상간에 결정 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조금 걸릴 거예요. 다 절차를 밟는 데까지. 오히려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지도만 높여준 거 아니야? 지금까지 뭐 전당대회 출마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순례 의원이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태극기 부대에 응원의 힘이 난다. 인지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된 출마를 강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말은 김순례 의원이 불과 며칠 전에 뭐 사과를 하면서 본인의 말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진정성을 좀 의식해야 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정말 그 두 의원이 앞서 이제 이두화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당 대표라든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하면 출마를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윤리심판원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이 징계 결정에 동의하는 그런 어떤 협조하는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출마를 강행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는 인지도가 올랐다. 뭐 응원해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힘이 난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반성이나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저도 이제 정당의 윤리심판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한 2년간 활동을 했었는데 윤리심판원에서 정말 긴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인 한 명한테만 지금 제명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제명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서 해당 의원 지금 뭐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본인의 의원직을 또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망언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결국 자유한국당은 이 전당대회라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 꼬르 자르기식 어떤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다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했다. 근데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은 표를 얻거나 최고위원회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당으로서는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 당으로서는 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당원 당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위배해서 여기 당원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도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행이나 아니면 원칙이나 이런 걸 그대로 지켜줘야지 오히려 그 논란이 덜 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당내 선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감정을 고려해서 윤리를 빨리 개최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게 이례적인데요. 근데 또 당내 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이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있는데 그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외적인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또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나 아니면 공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을 오히려 사실 바라기는 그렇게 바라겠죠. 이 부분의 부담을 이 사람들이 출마를 뭐 강행하면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출마해서 거기에서 뭐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거지 이게 규제를 할 방법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에서 어느 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든 비례대표든 현역 의원이든 당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당에서 그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분들 박탈하려면 그냥 국회의원 그 의원총회 국회의원들이 제명 절차를 밟으면 또 되는 거예요. 전체 본회의를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승현 지금 보면은 지만원 씨 애초에 이 문제를 촉발했던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의원을 구해라라고 노골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사실 이제 지만원 씨가 이제 김진태 구하기로 인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난 12일 오후 10시에 이제 긴급 공지를 한다. 그래서 12월 13일 오전 10시 한국당에 총집합을 하라. 왜냐하면 김진태를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하고 있다. 김진태를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한다. 오전 10시까지 모두 나와서 한국 당사 앞에서 집합해서 세를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해서 지만원 씨가 어떻게 보면 김진태 구하기에 가장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막 급하게 이동해가지고 열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저렇게 올렸는데 거의 500명 가까이 모였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원 동원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열성적으로 극우적 성향을 보이고 일반적인 어떤 대중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뭐 이제 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이제 지만원 씨를 따르고 지만원 씨 의견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주 결집력을 가지고서 본인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지금 저 지만원 씨가 여러 가지 제안한 것 중에 당 윤리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라. 네.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500통 정도의 문자를 받았대요. 근데 뭐 거기에는 비난하는 문자도 있지만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문자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나 아니면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좀 공정하게 판단해달라 이런 이유겠지만 그 자체가 당 윤리심판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압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어쨌든 그쪽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마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문자 보내는 걸 보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어떤 모여지고 네. 또 활동도 하고 이런 어떤 세력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진태 의원하고 이두하면서 이 지만원 씨의 관계가 김진태 의원도 지만원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옹호적인 발언들을 평소에 좀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마 김진태 의원이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또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지만원 박사가 추천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 거니까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이제 정말 1,500통의 문자를 보낼 때 저도 그 김영종 윤리위원장한테 보낼 때 그 옆에 있었는데 네. 그분이 되게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도 1분에 한 통씩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음으로 돌려놨다고, 저희가 무슨 회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무음으로 돌려놨다고 하시고, 또 여의도에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 김진태 의원 응원하는 네. 버스도 오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당 내에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결정을 봐야 알 수 있고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또 그게 국민적 감정하고 다르면 또 자유한국당의 그 정치적 책임으로 오롯이 넘어가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예. 저는 또 안타까운 게 그 지금 당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이종명 의원이 사실 육군 대령 출신으로 그 비무장지대에서 전우를 구하려다 지뢰로 양쪽 다리를, 발목 아래를 잃으신 거죠.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분이었는데 또 이런 일에 이렇게 또 제명 절차에 되고 하니까 또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들, 그 전에 이력을 보고 또 예, 그런 예. 분들도 존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서른 의원 등은 아예 지만원 씨를 또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망동을 벌였기 때문에 5.18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지만원은 수차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가지고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이 이걸 바로 잡아서 사법정의 또 역사정의를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남국 변호사, 이거는 5.18 유공자, 제3자가 아니라 유공자 본인들이 직접 고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서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유공자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거고요. 최경환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구 의뢰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에 이제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고소장을 함께 지금 올리는데 고소인으로 이름을 함께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이제 이렇게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련 법이라든가 유공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법,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역사적으로 다 진상이 규명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발표 명령과 관련되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만원 씨를 포함해서 지만원 씨가 뭐 긴급 공지를 올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고, 또 극우 성향의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이 처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는 만큼 뭐 나치와 관련되어서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걸 처벌하는 이 법이 유럽에는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해당 법률까지 이번에 고려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역사를 뭐 왜곡하거나 아니면 역사에 모순된 그런 발언으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또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공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